안녕하세요. TQQQ 투자하는 해리입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보신 후에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힘이 좀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으셔서 감동받았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하트가 꽉 찼습니다. 당연히 댓글들에 멘탈이 바사삭거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강인하니까요. 일 끝나고는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유튜브 제작이랑 TQQQ 단톡방이랑 톡서 모임 3개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TQQQ 단톡방도 단톡방이지만 특히 지금 준비 중인 톡서 모임은 제가 투자서적 톡서를 좋아하고 그걸로 TQQQ 투자를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으니 강추할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론 TQQQ 단톡방과 톡서 모임 참여 안 하셔도 기존의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있거나 질이 떨어진다거나 함은 없습니다. 시청하시는 데에 변함 없을 겁니다. 이제 시황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애플과 메타와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해주었네요. 시장에서 즉각 반영 중입니다. 이것은 전체 지수의 분위기를 달궈줍니다. 먼저 아마존을 보시면 22년 2월 3일 매출은 137빌리언 달러에서 24년 2월 1일 매출 170빌리언 달러로 실적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매출은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주가는 아직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도달도 못했습니다. 프리장까지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역사상 신고가 영역까지 10%가 남았는데요. 심리가 작용하여 10% 정도는 거뜬히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타 역시 22년 2월 2일 매출 33.67빌리언 달러에서 현재 40.11빌리언 달러로 매출을 최대치로 찍었습니다. 주가는 신고가를 찍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상 신고가 영역 부근을 15% 갭상승으로 돌파했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 정도 캡상승은 장기적으로 주주들이 봤을 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메타를 같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을 보면 2022년 1월 27일 123.95빌리언 달러에서 119.58빌리언 달러로 줄었네요. 당연히 주가도 지난 2022년 1월 신고가 근처로 프리장에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상승하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시장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도 애플 걱정은 괜한 걱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영상이 FOMC 직후에 급하게 바로 영상을 올려드려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다시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는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양적 긴축은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고요. 양적 완화는 유동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굵직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리 결정과 대차 대조표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개인은 시중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또 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리를 내리면 연준에 있던 돈이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고 그 돈은 다시 시중으로 풀려나가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분히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을 언론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당연히 알고 계셨을 줄 알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아마도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으시게 쉽게 설명드리면 대차대조표를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채를 축소한다는 것은 국채를 시중에 내다 판다는 것입니다. 쉽게 연준이 갖고 있던 국채를 시중에 매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를 매도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질 테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투자자는 상승한 국채 금리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국채를 사면서 돈을 연준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는 돈이 줄게 되고 연준은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준은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이 TLT 채권을 사는 것처럼 연준도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 축소를 줄인다.
라고 표현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축소를 줄인다. 한국말로 어렵죠. 영상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축소를 줄인다라는 표현은 매각하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국채 50만원씩 채권을 내다 팔다가 국채 40만원, 국채 30만원씩 천천히 내다 파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매도는 하지만 점차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국채 가격이 점차 떨어질 일이 없어지겠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점차 올라갈 일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국채 금리가 점차 올라갈 일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채권이 메리트가 없어지니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집중하는 것이 금리 결정과 대차대조표인 겁니다. 유동성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주식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장은 단기적 횡보 속에서 실적을 확인하며 하락할지 상승할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상승장 속에서 호재에서 오르고 악재에 내려가는 것이 코스톨라니 달걀 국면의 정확한 상승이 국면의 모습입니다. 우선 단기 횡보를 예상한 이유는 FOMC 전후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었고 FOMC 전날 무서워서 판 단단하지 못한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OMC 당일날 역시 실망 매물로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최근 신고가 영역 리테스트 과정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고가 영역은 화살표 기준봉 장대 양봉입니다. 저는 한참을 오른 후에 마이너스 10% 넘는 조정으로 리테스트를 예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신고가 영역 지지를 빨리 확인했네요. 지금 이렇게 잠깐이라도 과열을 시켰다가 단기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상승하면 더 크게 상승할 모양입니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더 떨어질까봐 현금 들고 기다리셨다가 매수 기회도 못 잡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미 프리장에서 TQQQ가 56달러입니다. 그래서 매수 후에 보유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조정폭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을 예상하고 매도하시겠다면 1년에 1번 정도 베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1년 개장일 250일 기준 조정기간 30일로 봤을 때 조정을 예상하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확률은 약 5일 10일 정도 주어질 텐데 250분의 5, 250분의 10 확률인 겁니다. 2% 확률과 4% 확률입니다. 물론 시장에 오래 남아서 공부하다 보면 지금 조정 올 수 있겠다 싶은 감이 존재합니다. 그 감은 경험으로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감을 기르기가 당연히 어렵고 아직 길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가 어려운 겁니다. 매도는 매수보다 어렵습니다. 매수는 지난 매물대와 지지점을 꾸준히 체크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매도는 과열 그 어딘가 분위기 속에서 심리 속에서 매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즉 매수는 과거 데이터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매도는 현재 분위기와 미래 심리와 유동성 데이터를 예측하여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단기 횡보와 실적 여부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겠다고 예상한 것이었고요. 이제는 장기 상승을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하락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국채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와서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고요.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오는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중인 TQQQ 단톡방, 톡서 모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